이제 학술제에 대한 논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술제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여러 교과 활동, 그 다음에 학생에 따른 다양한 진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행사를 열고 매 시기마다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리하기에 너무 번잡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학생이 자기 활동을 매듭 짓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활동을 설계한 게 학술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뜻깊게 했던 활동이라든지 되게 재밌게 봤던 뭐 교과 내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한번 평가도 받아본다는 행사가 학술제가 되겠고요. 그럴 때 다만 이제 좀 저희가 지양하고 올해 특히나 좀 많이 보완하려고 하는 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연말에 뭔가 내고 시키는 거 하면 되는 활동이 아닌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학술제는 정말 우리 취재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평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능동적에서 저게 정말 궁금하다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고민해봤으면 진짜 좀 노력해서 연구해보고 그런 다음에 발표하는 과정을 좀 중시하려고 올해는 이제 학술제 부제목으로 해가지고 지식별임이라 해서 이제 부제 좀 정했어요. 이게 별이다라고 하는 게 쇠를 두드려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재련하는 과정을 별이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지식을 만드는 것도 GPT 찾아보면 바로 나오고 인터넷에 바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것들을 여러분이 꿰어가지고 하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고생하면 경험해보라 해서 이제 그걸 또 올해 부제로 정했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도 사실은 학술제 기조 자체는 그런 식으로 본인이 1년간에 걸쳐가지고 이거 정말 알아보고 싶다는 걸 쭉 엮어서 한번 매듭 짓고 넘어가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학술제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성이라는 부분이 크게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학술제에서 학생들이 지금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짧게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학술제 주제 선정에 관련된 건데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주제를 탐구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제는 그냥 저는 항상 학생들 답변할 때 이렇게 답하는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골라라.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하는 게 제 조언입니다. 언제나. 그 조언이고 그리고 이제 주제 고르는 게 좀 막막하다면 저는 주제 선정의 출발이 학교 생활에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용도도 결국에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했다시피 대학에서 궁금한 거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하나 궁금하댔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학 생활을 잘한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잘한 학생인데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대학 수업 잘 들을까? 고등학교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겠죠. 잘 듣는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었으면은 본인이 질문도 했을 것이고 활동도 참여했을 것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이 안 가르치는 내용도 더 찾아보는 이런 학생 고등학교 활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학생이 대학에 가도 교수님이 안 알려줘도 더 찾아보고 교수님께 질문도 하고 이런 학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기 힘들다면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혹은 고등학교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까지 배웠는데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걸 땀 흘려서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화려한 주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주제보다는 착실하게 해야 되는 주제를 조금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재미있다. 네. 재미있다는 제가 재밌는 거죠. 네. 가치 있고 의미 있다. 네. 결국 주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고 싶은 거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결국에는 학교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탐구를 진행했을 때 더 좋은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보고서로 주로 학술제에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고서의 분량에 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분량에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워낙 이제 좀 제한이 없으면 또 그것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굳이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2장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보고서의 분량보다는 보고서의 형식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라 한다면 첫 번째는 보고서에는 당연히
내가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걸 왜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알아볼 건데 하는 걸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학생들의 어떤 게임 시간과 학업 역량의 상관관계가 정말 관련인지 알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 제목을 알아본데 나는 뭔가 궁금한 게 찾아보는 거겠지만은 그 발표를 듣는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은 왜 궁금한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이거는 되게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할 때 그럼 나는 그 두 개 상관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겠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갖춰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검증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맞지 않아? 하고 설명하는 그런 구조가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당연한 얘기를 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조금 본인의 주제가 조금 센세이션한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아무리 설득을 위해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뭐 쓰기에 따라 지문이 되게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조금 무던한 얘기라면은 공간이 적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길어야 좋은 것도 아니고 짧아야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요건을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장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분량보다는 이제 학생이 탐구에서의 일련의 과정들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 자체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전에는 글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많이 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그 질문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만의 팁이 있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인데 혹시 있을까요? 저는 글은 잘 쓰려면 글은 잘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같이 묶여서 배우거든요. 네. 많이 들어야 많이 말하고 네. 많이 또 읽어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글을 어떻게 잘 씁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좀 쉽지가 않고 뭐 그 정도의 팁을 드리자면 조금 글을 쓰실 때 손 가는 대로 쓰시지 말고 먼저 이렇게 구조를 만든 다음에 한번 거기 들어간 내용을 채우는 식으로 써봐라 하는 게 좀 단기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신 다음에 일단 쓴 다음에 수정하는 걸 좀 많이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특히 글을 많이 안 써본 학생들이 한 번에 좋은 글을 쓰려고 하는 약간 좀 허황된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한 번에 글을 쓰지만 그것도 사실은 연습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잘 쓰는 글은 없기 때문에 글이 안 써져요 어떻게 하죠 할 때 일단 써보세요. 손 가는 데 써보신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이건 말이 이상하네 고치고 하는 퇴고 작업을 많이 해보라는 거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글을 다 썼다 싶을 때에도 학생이 제일 안 하는 게 본인이 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상한 부분들은 바로잡는 역할을 한번 해보면 그게 단기적으로 좀 좋은 고침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은 글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의아한 게 학생들이야말로 좋은 글을 참 많이 보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글도 보지만 이상한 글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정갈하지 않은 글도 많이 보고 하는데 학생들은 어쨌든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잘 정돈된 글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가령 비문학을 본다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철학 이론을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구나. 네. 답만 맞추지 마시고 글을 보실 때 이런 식으로 작문을 할 수 있구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비문학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저기 화법과 작문 같은 데 보면은 네.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뭐 동아리 포스터를 만들기 해 가지고 어떤 논의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 많이 참고할 만한 글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안 쓰는 생소한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어떤 탐구자, 좋은 어떤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내가 안 쓰는 낯선 표현을 봤을 때 저거는 무슨 표현일까 궁금해하는 게 좀 되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고 그런 표현을 봤다면은 저 표현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언젠가 써봐야지 하고 답습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학술제 부제로 쓴 별이다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국어쌤들도 되게 낯설어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도 보시고 저런 좋은 표현이 있구나 하면은 내 걸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용해보고
그 다음 문장 같은 것들도 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구나 하면은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쓰는 연습이 필요한데 약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용으로 보는 문제풀이용 공부하고 보고서 쓸 때 그 보는 글하고 그걸 좀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별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를 잡고 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학생들이 1년이나 2년 후에도 계속 보고서를 앞으로 써야 되고 꼭 학술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글을 써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2학년 학술제 담당 선생님이신 송유한 선생님과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술제와 관련한 인터뷰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이런 학술제와 같이 학생들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 미디어랩에서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경희고등학교 뉴스 제보를 검색하시거나 미디어랩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다양한 학교의 뉴스거리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